혼합 설계는 하나의 설계 내용을 두 보험사로 쪼개서 준비하는 방법인데요. 보험사를 둘로 나누면 그만큼 가격이 더 비싸지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린이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특약들을 꼭 함께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필수 연계 특약이라고 하는데 어린이 보험의 장점은 이 필수 연계 특약이 없거나 있어도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깊게 알려드리는 헤이보험 윈프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험에 대한 헤이보험만의 기준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린이 보험 하면 진짜 아이들만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좀 달라졌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어린이 보험은 성인들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0세부터 30세, 아이부터 어른까지 똑같은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입 연령이 가장 넓은 보험이 바로 어린이 보험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 가입 연령이 35세로 또 늘어났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11개 손해보험사 중에 8개 회사에서 가입 연령을 35세까지 늘렸습니다.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나이의 폭이 넓고 보험 상품도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성비 좋게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고민들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려 볼 거예요. 10대, 20대 자녀분들 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계신 부모님들이나 내 보험을 직접 알아보고 계신 20대, 30대 성인분들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어린이 보험 남들보다 잘 가입하는 방법 첫 번째는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어디 가도 보험 잘 가입했다라고 얘기를 들으려면 일단 보험료가 쌓여야죠. 요즘은 가성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보험은 20년 이상 장기간을 납입해야 하는 만큼 이 가성비는 어떤 상품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성비 때문에 0세부터 35세까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연령은 무조건 어린이 보험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15세 이상부터는 성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나이로 동일한 보험사의 성인 보험과 어린이 보험을 비교해 보면 어린이 보험이 더 저렴합니다. 가성비가 성인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이 더 좋은 거죠. 물론 몇 곳의 보험사는 성인보험이 더 저렴한 곳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험사마다 정확하게 비교를 해봐야 하는 건데 그것보다 회사별로 보험료가 제일 싼 곳과 비싼 곳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단비로만 비교해봐도 10,000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에 수술비나 그 외에 필요한 특약을 구성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지게 되죠. 1, 2만 원의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험은 보통 20년 이상을 납입하잖아요. 그럼 차이는 몇백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비싸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혜택을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보험 상품이 후진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11개 보험사는 손해보험사예요. 가끔 생명보험사 어린이보험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린이보험에서 생명보험사는 제외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비싸기 때문이에요. 생명보험사 중에 그나마 보험료가 저렴한 곳과 비교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엄청 비싸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사들은 납입면제의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모든 손해보험사들의 어린이보험은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 기본인데 생명보험사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들어가요. 손해보험사의 성인보험보다도 못한 기준인 거죠. 그래서 어린이보험은 손해보험사로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곳을 골라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럼 가장 저렴한 보험사가 어디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실 수 있죠.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험사별 비교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헤이보험 채널만 잘 보신다면 현재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했다고 해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성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어린이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은 꼭 필요한 특약으로만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어린이 보험뿐 아니라 모든 보험 상품에는 특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특약 중에 나에게 꼭 필요한 특약을 골라내야 하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로만 골라내면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약은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3대 진단비와 수술에 대한 보장인데요. 물론 이 2가지도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보면 사실 3대 진단비가 더 중요하고요. 보험료의 예산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다음 순위로 수술비를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먼저 3대 진단비는 암, 뇌, 심장에 대한 진단비죠. 아무래도 가장 위험한 질병이고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해 볼 만한 질병인데요. 대신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종류를 포함하는 진단비만 준비한다면 다른 보험은 필요가 없습니다. 암 진단비는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만 있으면 가장 넓은 보장 범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암 진단비는 특약 이름 옆에 유사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과 반드시 세트로 구성해야 합니다. 내가 빼고 싶다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그럼 일반암에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 보장이 되고 유사암 4가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은 세트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니까 이 2가지 암 진단비만 있으면 모든 암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암 진단비는 일반암과 유사암 이외에는 또 필요가 있을까요? 이 2가지를 제외하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가족력이 있다든지 특별히 걱정되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를 포함하는 고액암이나 특정 부위의 암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일반암에서 보장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고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일반암과 유사암만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더 납입해도 되시는 분들만 그 외의 암 진단비는 충분한 고민을 해보고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 뇌와 심장, 역시 가장 넓은 보장 범위를 준비해야 되겠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뇌와 심장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질병을 포함하는 진단비 특약인데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가장 확률이 높은 뇌경색과 기타 뇌혈관 질환 코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중증 질환인 뇌출혈까지 뇌혈관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코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다른 특약 필요 없이 모두 커버가 가능하겠죠. 가끔 뇌경색증까지만 포함을 하는 뇌졸중 진단비만 구성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뇌졸중에는 포함하지 않는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뇌졸중만 가입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음 심장에 대해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협심증까지 포함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은 사실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최근에 심장 질환 진단비 또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불리는 특약들을 구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심부전이 포함되어 있고 부정맥의 종류인 심방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 부정맥까지 좀 더 넓은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발생 확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심장 질환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보험료가 허락하는 안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더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 심장질환 진단비는 보험사마다 질병 분류도 조금씩 다르고 한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가 유리한지 이 부분은 꼭 K보험으로 문의하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으로 구성을 하면 3대 진단비에 대해서는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수술비를 추가하느냐 마느냐는 꼭 보험료의 예산을 초과하는지를 두고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요. 수술비는 발생할 확률로 따지면 사실 진단비보다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수술을 비교해보면 대장에서 암이 발생할 확률보다 작은 용종이 발견돼서 이걸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몇백만 원씩 보험금을 남기는 건 아니고 어차피 수술비는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대 진단비를 충분하게 구성을 하고 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수술비를 추천드리고요. 이미 3대 진단비로 보험료를 꽉 채웠다면 굳이 구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비 특약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중복으로 가입하면 보장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의 특약으로 모든 수술을 커버하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수술비로만 준비하시면 굳이 여러 가지 특약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가장 넓은 보장 범위의 특약은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그리고 질병상해 1호종 수술비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중에는 수술의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1호종 수술비를 좀 더 추천드리는데요. 일상생활 중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부터 암이나 뇌, 심장처럼 위험한 부위의 수술, 또는 개복수술, 개두수술처럼 난이도가 높은 수술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1, 2, 3, 4, 5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각 종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높은 종에 해당할수록 보장금액이 더 높아지겠죠. 다만 수술비는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해도 괜찮을지 꼭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보험사를 선택해서 가장 중요한 특약들로만 구성을 하게 되면 완벽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앞에 보험료 비교해서 본 것처럼 가장 저렴한 보험사라고 해도 모든 특약의 보험료가 낮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어린이 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은 혼합 설계를 비교해 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혼합 설계는 하나의 설계 내용을 두 보험사로 쪼개서 준비하는 방법인데요. 보험사를 둘로 나누면 그만큼 가격이 더 비싸지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린이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특약들을 꼭 함께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필수 연계 특약이라고 하는데 어린이 보험의 장점은 이 필수 연계 특약이 없거나 있어도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두 보험사로 나누더라도 불필요한 특약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저렴한 특약으로 나누게 되면 보험료는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현재 기준에서 어린이 보험 단일 상품으로 가장 저렴한 제2사를 기준으로 혼합 설계 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는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어린이 보험은 혼합 설계가 무조건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각 보험사마다의 장단점도 다르기 때문에 단점은 빼고 장점으로만 채운다면 하나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보다 보장 면에서도 장점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꼭 혼합 설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어린이 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은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물론 아예 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상담을 드렸던 분들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혹은 불과 몇 년 전에 보험을 가입하시고 기존 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의 만기가 짧다든지 내가 가입한 보험은 성인보험인데 요즘 20대, 30대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다더라 라는 이유로 새로운 보험 상품을 알아보시는 건데요. 이미 가입한 지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무작정 어린이 보험으로 교체를 하거나 추가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어떤 부분을 남겨둬야 하는지, 삭제해야 되는 건 어떤 특약들인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죠.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에도 진단비나 수술비, 여러 가지 특약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불필요한 부분은 덜어내고 딱 필요한 것들로만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생각으로 어린이 보험으로 보완을 한다면 이미 오래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방어를 할 수 있고 보장을 키우기 위한 보험료도 최소한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보험에 대한 분석은 어린이 보험 가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대신 만기가 짧은 보험을 유지 중이신 분들은 저는 최대한 빨리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병원 이력이 생기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작은 이력이라고 해도 부담보 같은 보장 제한이나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제한이 생기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리모델링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혼자 분석을 하고 어떤 부분이 불필요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앞으로 가입할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어린이 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 5번째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보험료의 예산 안에서 선택을 하시라는 내용인데요.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료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싸게 가입해야 한다라기보다는 나에게 꼭 맞는 보험료로 가입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항상 상담할 때 먼저 여쭤보는 질문 역시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하신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적절한 보험료는 모든 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상황은 다를 테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딱 잘라서 이 금액으로 준비하셔라 라고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준비하시고 저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준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15세 이하 자녀분들은 4만원에서 5만원대 정도, 15세 이상부터 20세 이하는 5만원에서 6만원대, 20세부터 35세까지는 7만원부터 8만원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보험료는 앞에 말씀드린 3대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포함하는 종합형으로 추천을 드리는 금액대예요. 만약에 나는 3대 진단비만 원한다 라고 하시면 말씀드린 금액대에서 1, 2만원 정도 낮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것저것 넣어서 설계를 한다고 해도 10만원을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단비나 수술비를 평균보다 높이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정도 보험료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금액대도 사실 평균적인 기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보험료의 예산을 설정하시고 꼭 그 예산을 넘기지 않는 어린이 보험 가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보험을 잘 가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5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젊으신 편이죠. 그래서 보험 가입은 더 심플하고 간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로 많은 지출을 하기에는 해야 할 일들이, 즉 돈이 나가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자녀분을 케어해야 하는 부모님들이나 20대, 30대 직장인분들 보험료로 나가야 할 지출을 줄이시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다른 투자를 하는 게 여러모로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헤이보험 채널에서 어린이 보험 비교 영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나 기타 다른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헤이보험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이보험 윤프로였고요. 다음에는 더 쉽고 깊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